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우디의 하이엔드 스포카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초대 아우디 R8은 꽤나 상냥했던 존재입니다. 물론 슈퍼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한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운동 성능을 갖고 있었지만 확실히 여느 슈퍼카에 비해 더욱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또 다양한 기능으로 높은 만족감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최신의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는 조금 굉장히 강렬하고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신의 아우디 R8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V10 퍼포먼스 사양이 과연 어떤 매력과 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는 4430mm의 전장을 갖고 있고요. 전폭과 전고는 각각 1940mm, 1425mm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낮고 대담한 슈퍼카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휠베이스는 2650mm이고요. 공차 중량 역시 V10 엔진과 쿼트로 시스템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1695kg으로 제한되어서 상당히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R8 같은 경우가 이 곡선의 매력을 제시했다면 확실히 이번 2세대 R8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하고 날카로운 이미지가 한껏 강조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저 LED 헤드라이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유닛의 이런 디테일의 모습이 다 직선과 엣지감으로 강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퍼포먼스 모델인 만큼 검은색 아우디 엠블럼과 이 카본 파이버를 활용한 이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어서 더욱더 대담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초대 R8과 비슷한 프로포션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강렬해진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고요. 참고로 네 바퀴에는 이제 새롭게 디자인된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을 갖고 있네요. 이 강렬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이 아우디 스포츠에서 개발한 이 알로이 휠이 새롭게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거대한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가 이 차량의 성능을 암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는 역시 카본 파이버로 제작이 되어서 이 차량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R8 특유의 이 블레이드 역시 이 카본 파이버 패널로 제작되어서 이 슈퍼카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가 전면 부분에서 확실히 이 초대 R8에 비해서 더욱더 엣지감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이 후면 역시 전보다 좀 더 직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던가 전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전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순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확실히 초대 R8에 비해서는 더욱더 직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이 모델에 맞게 이 리어윙 스포일러, 그리고 이 카본 파이버로 제작되어 있는 리어 디퓨저, 그리고 듀얼 타입의 대구경 머플러 팁을 배치를 해서 차량이 갖고 있는 성능,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운동 성능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실내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퍼포먼스 모델인 만큼 카본 파이버 소재가 실내 곳곳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센터 페시아가 굉장히 간결하다라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따로 없이 그냥 공조 컨트롤 패널과 이 안쪽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센터 터널로 이어지면서 이 센터 터널의 기본적인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차량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은 이제 이 디지털 클러스터인 버추얼 콕핏을 통해서 모두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티어링 휠에 있는 각종 버튼과 다이얼을 통해서 차량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실 이제 센터 터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익숙한 아우디의 전형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다루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푸른색 스티치 퀼팅이 함께 더해져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이 성인 남성이 앉기에도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 센터 중앙
중앙에는 이렇게 CD 플레이어의 위치를 마련을 해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덧붙여 이 시트 뒤쪽에는 이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의 본인 아래는 최고 출력 610마력 그리고 57.1kg의 토크를 제시하는 V10 5.2L 가솔린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7단 에스트로닉과 그리고 쿼트로 시스템과 조합이 되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동 성능을 자랑합니다. 실제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는 정지 상태에서 단 3.1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331km/h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효율성도 제법 준수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슈퍼카의 효율성을 언급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복합 기준 6.0km/L의 효율성을 확보를 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도 각각 5.1 그리고 7.5km/L로 성능이라던가 운동 성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확보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량이 어떤 모습과 어떤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실내 인터페이스는요, 전형적인 아우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차량이 갖고 있는 그런 각종 기능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대다수의 탑승자분들이, 운전자분들이 이 차량을 보고 금방 차량에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가 퍼포먼스가 있고 또 빠른 그런 차예요. 즉 스포츠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엔진도 과장되어 있고요. 또 노면 질감도 좀 도드라지는 편이긴 한데, 글쎄요, 저는 전체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일상에서 타기 좋겠다. 역시 이 초대 R8이 제시했던 그 매력이 이 V10 퍼포먼스 모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10마력과 57.1kg의 토크를 제시하는 이 V10 5.2L 가솔린 엔진은 사실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거의 동일한 엔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쿼트로 시스템이 조합되어 있는데, 사실 달리기에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성향에 따라서 후륜 구동 사양을 좀 더 원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셋업, 이 정도의 구성 충분히 매력적이고 간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이 갖고 있는 가속 성능 워낙 우수하죠. 사실은 610마력과 57.1kg의 토크는 사실 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그런 하이엔드 슈퍼카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매력적인 성능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기본적인 발진 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 고속주행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엔진 사운드를 스포츠로 활성화를 시키면 더 한층 강력해진 사운드가 실내 공간을 채우며 이 운전자의 만족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사실 모든 슈퍼카가 갖춰야 될 요소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분명 어디서나 어떤 차에서도 이렇게 매력을 더해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속 성능, 순간적인 이 파워가 터지는 느낌, 이런 모든 부분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변속 질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차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 아닐까? 이 정도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그냥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게다가 놀랍게도 시속 50km에서 7단 변속, 7단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지금도 이 기찻길과 기찻길이 파묻혀 있는 그런 길을 잠깐 지났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를 잡아주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사실 이런 움직임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세팅이 잘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감이 좋은 그런 조합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슈퍼카라고 한다면 사실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차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사실 요 레이스 버튼을 누르고 싶은데 이 차마 한번 눌러볼게요. 자, 퍼포먼스 모드를 두게 되면 각종 제어 시스템들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일단 드라이 노면과 웻 노면, 그리고 스노우 노면 등 다양한 노면에 맞춰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트랙션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이 대다수 해제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고 요 다이내믹 모드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내믹 모드로 주행을 하더라도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렬한 사운드를 느끼기에, 강렬한 출력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갖췄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막 지금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을 때마다 움찔움찔 거리면서 이 등 뒤에서 아주 거대한 이 묵직한 사운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하이 퍼포먼스 차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성능이 굉장히 다루기 편하게 부드럽게 전개가 된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물론 이 강렬한 사운드는 너무 좋네요. 네.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도심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차의 모든 퍼포먼스를 모두 다 끄집어낼 수 없고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이미 이 차를 시승하기 전, 이 차 영상을 찍기 전에 좀 더 높은 속도에서 또 다양한 도로에서 이 차를 경험해 봤었는데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네. 물론 드라이빙에 대한 퍼포먼스, 강렬함 이런 것들은 어쩌면 람보르기니 우라칸 쪽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고, 저는 상대적으로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테의 그런 긴장되어 있는 셋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애매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다이내믹 모드 그리고 이 퍼포먼스 모드가 발현될 때 드는 만족감이 상당히 커요.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분들도 이 차의 다이내믹 모드, 나아가서 이 퍼포먼스 모드 모두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의 전체적인 조향 반응이라던가 이 변속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확실히 이 스포츠 드라이빙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자로 하여금 확실히 있는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다이내믹 모드라고 한다면 정말 극한의 그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해서 서스펜션이 굉장히 억제될 거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지금처럼 또 노면이 불규칙한 곳을 지나갈 때에도 생각보다 차가 금방 안정을 시켜주고 그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이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더 강렬하게 더 폭발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을 부분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차는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지만 이
실내로 들어오는 충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 컴포트한 차량들, 일반적인 대중적인 차량들에 비교하자면 분명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게 움푹 튀어 올라온 사이드 볼스터가 이 몸을 좀 누르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그러니까 다이내믹 모드를 두고도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퍼포먼스부터 편안함, 그리고 일상의 드라이빙까지 모두 아울 수 있다는 거. 이 초대 R8이 제시했던 그 매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자, 이 외에도 이제 차량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사양이라던가 이 헤드라이트의 그 우수한 시야, 그리고 강력한 제동 성능 및 서스펜션 시스템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이 멀티툴, 그러니까 5툴 플레이어라고 하죠, 야구에서는. 예, 5툴 플레이어의 그런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이 차의 이게 낮은 모델들, 그러니까 R8 엔트리 모델이었으면은 어쩌면 조금 실망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V10 퍼포먼스 모델을 타보니까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그리고 포텐셜도 높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전자와 호흡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주행을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스를 탔었는데, 근데 그거를 잊을 수 있을 만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약간 회의감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타보고 나니까 확실히 우라칸 퍼포먼테, 또 우라칸과는 좀 다르지만 분명 이 R8 V10 퍼포먼스를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들이 갖지 못하는, 어떻게 본다면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과 부드러움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이 차에 녹여지고 있다라는 점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사실 이 차의 무게가 그렇게 아주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물론 사륜구동 시스템을 얹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라는 느낌이 주행을 하는 내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모두 버추얼 콕핏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처럼 그런 알람 같은 경우가 울더라도 계속 운전자가 바쁘게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감상이긴 한데, 이 차에 뱅 올 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는데 사실 차의 성격이랑은 조금 안 맞는 느낌이에요. 네, 차의 성격을 고려하자면 차라리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라던가 좀 다른, 좀 더 강렬함이 좀 돋보이는 그런 사운드였으면 좋겠는데, 이 차는 좀 밸런스가 있는 사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차의 성격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자신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상부터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 나아가 트랙 퍼포먼스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우디의 슈퍼카,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와 함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판매 가격은 2억 5,700만 원이었나요? 네,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억 5,70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런 가격대를 또 고려하자면 확실히 비슷한 퍼포먼스의 그런 이탈리안 슈퍼카들에 비해서 확실히 부담이 좀 더 낮다라는 점도 이 차에게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